길 잃은 단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어 쟁탈전. 매주 금요일마다 단어 유실물 센터장으로 활약하는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단어보다 조금 더 시급하게 이제 그 팩트를 좀 챙겨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특별히 팩트 쟁탈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최근에 시급하길래? 코로나 얘기입니다. 코로나 네. 백신 관련돼가지고 좀 이제 빠르게 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영국에서는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들어오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나 이제 음모론들도 덩달아서 출몰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도 전에 그렇죠. 음모론부터 춤추면 어떡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그렇게 예. 쓸데없이 부지런합니다. 쏠게요. 그래서 단어 쟁탈전답게 일단 그 단어에 대한 해설부터 시작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네.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나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고 여기면서 유포되는 소문이다. 야,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때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코로나19라는 이 미중유의 질병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을 때 이 뒤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집에 있기가 너무 싫은데 자꾸 나보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혹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거를 뭔가 논리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끄집어 드리는 거지. 이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위험하네요. 이게 이제 그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들은 뭐 음모론들이야 뭐 전 세계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특히 백신과 관련된 거는 이게 단순히 믿는 사람만 속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모두의 어떤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크럼을 짜는 게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둥그렇게 이제 모여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한두 명이 그 스크럼을 깨뜨리거나 빠져나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그럴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대표적인 게 그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홍역 사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홍역이라는 병이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그럼요. 백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소위 선진국들 중심으로는 거의 이제 퇴출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명 안티백서들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백신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홍역 백신을 두고 소아 자폐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음모론을 계속 이제 퍼뜨리는 바람에 유럽과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률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뭔가 좀 의심이 드니까 그렇죠, 저런 말도 찝찝하니까. 있는데 특히 아이들과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이게 필수 접종해야 되는 백신 아닙니까? 필수 접종 백신이거든요. 아기 때 꼭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접종률이 90%를 넘다가 최근에는 7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집단 면역에 곳곳에 구멍이 뚫리면서 엉뚱하게 서구 선진국 중심으로 홍역이 재유행하는 사태가 생겼고요. 2018년에 WHO가 발표를 했는데 2017년 대비로 2018년에 홍역 감염자 수가 갑자기 50%가 확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우리는 이제 홍역을 완전히 미국 밖으로 퇴치했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9년 만에 2019년에 재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백신 접종 안 맞아서 순전히 발생한 일이라 이거죠. 이게 이제 백신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군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백신 음모론에 호되게 한번 당했었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언론 매체들이 독감 백신 음모론을 퍼뜨리는 선봉했었습니다. 참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그 독감 백신하고는 상관도 없는 이 사망자들 몇몇을 추려서 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 타이틀을 뽑으니까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크게 느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 사례가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그 사망자들에 대해서 하거나 혹은 정밀 부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의심 사례라고 신고를 했던 108건에 대해서 정밀 부검을 해봤더니 독감 백신 부작용하고 관련돼 있는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그냥 소동극이었던 건데 예. 문제는 이미 불안감이 스며든 이후인데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만큼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올해 독감 백신 무료 백신 접종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얼마나? 비해 가지고 9.1%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10% 그렇습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이미 사놨던 독감 백신을 수백만 병을 그냥 폐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쓰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고 아. 예측치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마스크를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접종률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유행이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년부터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이미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게 언제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그때 그 확실치도 않은 보도 그 몇 건 때문에 그렇죠. 결국 독감 백신이 그냥 수요가 확 줄어서 판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독감 백신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편이라서 이 안티백서들로부터의 위협에서 상당히 좀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 왔는데 2020년에 엉뚱하게 언론발로 독감 백신에 대한 음모론이 퍼지는 바람에 우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걱정을 제가 하게 됐었던 거고.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어째 뭔가 좀 냄새가 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더더구나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백신을 처음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개발 과정도 굉장히 좀 빠르게 급하게 진행이 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취약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세계 안티백서들, 백신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참,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운동가이기도 한데 빌 게이츠가 어떤 음모를 갖고 있다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냐면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단 퍼뜨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또 해가지고 그 백신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숨겨서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사람들한테 마이크로칩이 자연스럽게 심어지게 된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입니다. 아니 뭐 어디서 떠도는 얘기라면은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겠는데 이게 확산되고 퍼지는 그런 음모론입니까?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조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사를 했을 때 30%에서 40%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확증 편향.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의심이 강화되는 거군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칩을 왜 심습니까? 사실 백신에다가. 이런 음모론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 이해를 못하는 종류의 음모론인데 왜냐하면 이미 한국 사람들은 주민등록 제도가 워낙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뭐 위치를 파악하거나 어디 사는 누구가 뭘 한다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쉬운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정부나 혹은 그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거대한 음모론적 정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딥스테이트에서 개인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음모론이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은데 특히 좀 음모론과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지목된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겁나 부자니까. 다 갖췄네, 다 갖췄어. 네, 다 갖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아주 흔하게 먹히는 음모론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의 음모론의 내용들은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 왔습니다. 조금씩. 예전에 빌 게이츠 이전의 주인공들은 누구가 있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금융계통의 갑부 집안이죠. 그렇죠. 네, 거대한 뭐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긴 많았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뭐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랑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있었고 마찬가지로 석유 갑부인 록펠러 가문 여기도 그 전에 음모론의 주인공이었고요. 조금 최근으로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투자 갑부인 조지 소로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로 바뀌게 된 건데 엉뚱하게 이거 봐라, 빌 게이츠가 이렇게 백신에다가 힘을 써가지고 여기에 마이크로칩을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돈 내는 거다. 그렇죠. 돈을 괜히 내겠냐 부자가.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돌아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음모론의 천국이라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청정지역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믿는 사람들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요? 이미 이제 제 주요 활동 그 무대인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들 영상 공간에서는 빌 게이츠에 대한 음모론을 약간 한국식으로 좀 흡수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들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스피카 스튜디오라는 유명한 음모론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 게이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15년부터 빌 게이츠와 같은 백신주의자들이 나타나 본격적으로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TV와 언론 등의 공개적인 강연을 통해 인구 조절 등을 운운하며 백신 만능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게 됩니다. 물론 빌 게이츠 역시 그 배후에 있는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뇌부에 비하면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하겠죠. 실제로 이걸 막 방송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시네. 대놓고. 저 영상이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배후에 있다 음모론이고 성재준 TV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 게이츠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한 다음에 돈을 그걸로 엄청 많이 벌려고 한다. 입이 주체할 수 없이 말 벌었는데 뭔 돈을 또 벌어. 그러니까요. 이런 음모론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빌 게이츠의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재단에 재원을 투입하고 세계 각국의 백신 개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배경에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인의 발상이 깔려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방금 들은 그 음성은 이게 뭐 자기 주장이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 터놨어요. 이분이 그런 거 아주 정교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잘 들어보다 보면 이게 보도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건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섞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이런 얘기들 결국 이제 뭐 빌 게이츠가 어떤 음모를 갖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다 이제 서구에서 유행하던 빌 게이츠 음모론의 지류들입니다. 근데 이게 퍼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특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음모론들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마이크로칩을 인체에 주입하려고 한다. 이 음모론도 최근에 직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관번호도 안 받고 지금 밀수가 돼가지고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음모론인데 자, 모 커뮤니티에서 제가 봤습니다. 자, 정은경 청장이 이제 한국 현지화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정은경 청장이 백신에다가 RFID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몸에 주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밝혔다. 아니 RFID가 액체로도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이미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여부를 일단 알 수 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니, 정부가 그런 거 왜 만드느냐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단 이상하고 그런 거 없어도 주민등록만 잘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런 짓을 하는 게 한국 같은 투명한 사회에서 가능할 리도 없고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100만 분에 하나 1000만 분에 하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당당하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옛날에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같은 데서 전 세계를 불법 감청을 했다고.
그 왜 에슐론이라는 인공위성, 그쵸, 예. 통신 감청위성으로 네. 전 세계를 막 한 거를 숨겼잖아요. 그 몰래 한 거잖아요. 그걸 막 스노든이 폭로하고 네,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들이 항상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라는 게 뭔가 어디선가 비스무리한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뭔가 먹히는 거죠. 네. 네, 국가 권력을 의심하는 이런 어떤 사고의 습관이 생겨난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네. 특히 더 그런데 예. 한국 사람들도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예. NSA처럼 몰래 하면 몰래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나쁜 짓을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몰래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 음모론은 네. 정경 청장이 내가 지금부터 나쁜 짓을 하겠습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를 인용을 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 뭐냐면 예. 이 커뮤니티 게시물이 어떤 이제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하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캡처를 한 화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저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 백신에 칩을 받겠네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막 이렇게 하면서 인용된 기사 제목이 백신의 RFID 도입 의무화, 온도 확인 스티커 필요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게 뭔 기사지? 진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 이게 메디파나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예. 지난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를 한 건데, 예. 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독감 백신이 지난번에 이제 상온 노출됐었던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 이런 질의를 하니까 정은경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네.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RFID 뭐 어떻게 칩을 받겠다 이런 얘기는 일단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런 얘기가 실제 현장에서는 나왔을까 싶어가지고 예. 국정감사 때 영상 회의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10월 7일 질병관리청의 이제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도 국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정은경 청장은 애초에 RFID의 알자도 발음하지 않습니다. 네. 아예 말이 안 나옵니다. 일단 한번 네. 들어보시죠. 한국화학연구원이 올 3월 개발한 일명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 부착입니다. 이걸 붙이면 상온에 노출되면 스티커에 나타나는 이미지로 변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네, 의원님 정책 제안해주신 부분들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백신에 대한 온도에 대한 그 지표, 인디케이터를 붙이는 거라거나 유통 관리에 대한 그 개선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두 분 대화한 내용에 RFID의 알자도 안 나오죠, 일단. 그런데 이런 기사 제목을 네. 전혀 완전히 엉뚱하게 뽑아가지고 그렇죠. 의미가 180도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두 분의 대화 내용은 뭐냐면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을 때 예. 뭔가 좀 표시가 되게 하자. 예. 바깥에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상식적인 국정감사의 이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미 국내에는 모든 의약품의 표면에 그러니까 병 표면에다가 RFID나 바코드를 이미 부착하도록 의무가 돼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럼 뭐 표면을 얘기하는 표면은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약품 안에다가 RFID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고시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 태그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몸에다가 무슨 칩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런 거는 너무 엉뚱한 얘기고 예. 이 백신 음모론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미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야, 벌써 이 정도면 네. 실제 백신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정부가 진땀을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이제 근거 사실, 없는 네.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우 좀 그래서 열받네. 저희가 오늘 이제 단어장탈전 대신에 팩트장탈전을 하게 된 것도 예. 이 백신 음모론의 무서움은 네. 한 번 신뢰를 깨뜨리면 그거를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예.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미리미리 걸러내고 네. 뭐 시청자들이나 독자들한테 전달하려는 언론 매체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 뉴스업 같은 프로그램이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다 이렇게 여기에 할애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나저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계속 싸워야 되겠죠? 그럼요. 팩트로 싸우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 또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